잘들 지내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중년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시기를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중년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중년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중년은 평가의 시기다.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은 미래의 꿈을 목적을 이루려서 살고 있고 노년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살아가시는데, 그럼 중년은 뭐냐? 중년은 바로 나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는 시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요. 자, 여기 이제 아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년기가 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노년기가 있죠. 자, 이런데, 이 중년은 뭐냐면 청년하고 노년 사이에 끼어 있는 이제 이런 시기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젊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노인도 아닌 이제 이런 시기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일생을 이렇게 나누는 거는, 이렇게 나누는 것이 각각 그 특징, 시기마다 특징이 있고 우리 삶에서 그 시기가 감당하는 몫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아동기라고 하면 이거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어른으로 살아갈까 하는 이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는 이런 시기라고 한다면, 청소년기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형성하는 시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청년은 그럼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만들어졌으면 그걸 그렇게 수행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시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청년에 대해서 쭉 살아왔으면, 그럼 이제 중년이 되면은 뭘 할까요? 중년에는 뭘 할까요? 우리가 요거를 인생을 보통 이제 또 여행이라고 또 비유를 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한번 가보는 이러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친구 몇이서 이제 우리 앞으로 여행을 좀 가자 하는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여행을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을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하는 시기가 이제 이 아동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청소년기에는 그런 이제 며칠 같이 갈 친구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나는 뭐 산으로 갔으면 좋겠다. 나는 바다로 갔으면 좋겠다. 나는 뭐 해외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각각 자기가 생각했던 여행을 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제 뜻을 합쳐가는 시기가 청소년이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가자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정체감을 확립하는 거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를 이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청년기는 뭐냐면 여행을 떠나는 거죠. 이제 떠나요. 그래서 여행을 쭉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중년은 뭐 하는 시기냐? 중년에는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하는 시기예요. 뭘 점검을 해요? 우리가 지금 여행을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처음에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그 목적에 지금 맞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하는 걸 한번 중간에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잘 되고 있다면 계속 그렇게 이제 여행을 끝마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여행이 원래 우리가 생각했고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거하고는 좀 빗나가는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다시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가지고 원래 그 우리 목적대로 다시 가든가, 아니면 여행지 현실에 맞게 우리의 여행의 목표를 바꾸든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가 중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중년을 다시 얘기하면 중년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는 시기예요. 중간 평가를 하는 시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게 과연 내가 바라던 삶인가? 이런 거죠. 만약에 그 삶이 내가 바라던 삶으로 가고 있다면 안심하고 더 가면 되겠죠. 그러나 이게 아니다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궤도를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목표를 바꾸든가 뭐 이제 어떤 그러한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중년이 평가를 하는 시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대개 경우에 이 평가를 받는다는 게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대개 평가를 한다는 거는 어느 부분을 잘했고 어느 부분을 못했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별로 썩 기분이 좋진 않고 뭔가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불안하고 좀 두렵고 가능하면 좀 피했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중년이 사실은 지금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게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 하는 거를 한번 돌이켜보고 이거를 이 잘잘못을 이러한 거를 가리는 시기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시기는 아니고 불안하지만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시기다는 거예요. 왜 해야 돼요? 그거를 지금 해야지 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가능하면 우리가 목표를 잘 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이걸 평가를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젊은 시기인데, 젊은 시기라고 하는 거는 이건 미래를 굉장히 중시하는 시기잖아요. 미래,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걸 이렇게 보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미래 하면 우리가 다른 얘기로 하면 꿈이 있는 시기죠. 내가 현재는 살아가는 게 지금 어렵기는 하고 고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꿈을 향해서 가는 현재의 모습을 충분히 견딜만 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꿈이 있는 거니까 그 꿈을 가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충분히 내가 감내할 수가 있는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노년기를 할 때가 또 나오는데, 노년은 어떤 시기예요? 노년이 미래 꿈 이런 거는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노년의 꿈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 가서 뭐 이제 이렇게 한다. 이거는 물론 꿈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꿈이고,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삶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노년에는 꿈이 별로 없죠. 꿈이라는 건 항상 미래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노년기가 되면 과거를 이제 바라보는 걸로 우리 시각이 바뀌지요. 그래서 미래와 과거 한다고 하면 중년은 뭐예요, 지금? 현재 내가 잘 살고 있나? 이거를 지금 이제 점검하는 게 중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과연 잘 살고 있나? 앞으로도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중간에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노년기가 앞으로도 있는데 왜 중년인 현재 이거를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노년이 되면 생각할 시간 많을 텐데, 그럼 노년기 가서 하지 왜 지금 중년에 할까요? 노년에 하면 늦지요. 노년에 하면 늦지요. 왜냐하면 내가 노년에 해가지고 노년에 내가 평가를 해보니까 잘못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이걸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할 수 있는 시간과 아직 그 여러 가지 자원이 있을 때 중간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중년에 평가를 하는 거가 있다 이거죠. 중년은 아직까지도 변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남아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년에 현재 내가 잘 살고 있나 하는 거에 대한 평가를 이거를 내리는 시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하는 평가를 내린다면 어떤 영역에 대한 평가를 주로 내리겠어요? 그거는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 의미가 있겠죠. 내 삶의 중요한 영역은 놔두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데 평가를 해봐야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청년기를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주 영역이 뭐예요? 그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그 독일어 원어로 제가 얘기 드렸죠. 리벤 und 아르바이텐. 이렇게 독일어를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우리 강의가 격조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느낌이 확 들잖아요. 자, 리벤 und 아르바이텐, 사랑, 사랑과 일.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두 영역은 사랑과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결혼 생활이죠. 결혼. 그래서 이게 이제 결혼이고, 그 다음에 일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직업,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년이 돼서 우리 삶을 잘 살고 있나 하는 걸 돌아볼 때는 당연히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가 따라야 되겠죠. 두 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결혼을 한 분들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내가 이 결혼 생활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큰 변화를 한번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이 삶을 그냥 계속 사시고 싶으세요? 그대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표정에 이미 다 나타나 있으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지금 이 결혼 생활이 아주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겠다. 그런 분들은 참 좋죠. 그건 뭐 이미 좋으니까 그건 뭐 그렇게 크게 갈등할 것도 없는데 사실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닌데 지금까지 한 20년 쭉 살아와 보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이 추운 겨울날 얘기하니까 조금 더 으시시해지는데 현실이라는 건 항상 우리를 이렇게 이 가슴 아프게 만들어요. 우리가 삶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결혼을 할 때는 비록 그 조그만 단칸방에서 이제 결혼을 시작을 하지만 꿈이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좀 저축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도 조금씩 집도 좀 큰 거로 늘리고 좀 더 재산도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한번 살아볼 것이다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처음에 그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신혼생활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견뎌나갈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우리들은 힘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젊어때는 거는 미래를 보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중년이라면 예를 들면 뭐 한 40대 후반에서 50대인데 결혼한 지 이미 20년이 됐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또 열심히 하면 우리도 좀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 이거는 좀 힘들지 않아요? 그런 꿈을 가지기가. 그러니까 중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더 이상 꿈으로 현재 우리들의 삶의 그 비루함을 감추거나 연기할 수가 없는 시기가 바로 중년이에요. 그러니까 중년이 굉장히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나의 현재 모습을 미래라고 하는 아름다운 꿈으로 더 이상 감추거나
포장할 수가 없는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20년 결혼 생활을 해봤는데 이게 이런 모습으로 왔다면 앞으로도 그냥 갈 거라는 것이 예상이 되지 앞으로 크게 뭐가 좋은 쪽으로 달라질 예상을 하기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이제는 많은 걸 알았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알았고 내가 같이 사는 이 배우자에게도 많은 거를 이제 알아서 더 이상 어디까지 내가 꿈을 꿀 수 있는지 그 한계가 다 드러나는 게 이게 이제 중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년이 굉장히 그 어렵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시기니까 이 시기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갈등이 많고 어렵고 불안한 시기일 거다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또 여기에 대해서 왜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게 되느냐면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내가 현재의 이 삶에 대해서 이제 좀 불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있잖아요. 이 자녀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녀들을 잘 돌보는 거로 그래도 내가 앞으로 어떤 나의 삶의 의미를 두고 예를 들면 부부간에 조금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자녀를 양육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이제 그 힘을 쏟으면서 그냥 견뎌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중년이 되게 되면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최소한도 청소년기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자녀들은 어떤 시기가 돼요? 부모를 떠날 시기죠, 그때가. 부모를 떠날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현재 나의 이 결혼 생활이 불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잖아요. 예를 들면 부부 간에 그 갈등이 좀 심한 이러한 이 부모에게 자녀들이 뭐 예를 들면 엄마는 아빠하고 별로 그렇게 사이도 썩 좋지 않은데 왜 지금까지 아빠랑 같이 살아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니들 때문에 그랬다.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살아왔다. 뭐 이러면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드라마 보니까. 그래도 너 결혼할 때 그 부모가 다 있는 모습이 좋지 않겠니? 뭐 이제 이러면서 내가 참고 살아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이제 이 청소년기가 되고 나도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힘든 거 살아왔다고 하는 그분 두고 그냥 내가 떠나기가 뭐 하잖아.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해? 자녀들이 크면. 네? 그렇죠. 내 생각하지 말고 엄마도 이제 엄마 삶을 좀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떠나는 내가 마음이 편해. 나 때문에 모든 걸 희생했다고 하는 그분도 이제는 좀 편하게 본인이 자기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거를 봐야지 자녀들도 편하니까 엄마 이제는 우리 걱정하지 말고 엄마도 엄마대로의 삶을 좀 살아. 뭐 아버지한테도 마찬가지겠죠. 아빠도 이제 아빠가 좋은 삶을 좀 살아. 우리 때문에 더 이상 희생하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이제 누구 핑계대기도 어려워지죠. 당사자들이 자꾸 이제 이제 자기들 생각하지 말라 그러고 나도 이제 나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잘 사는 게 나도 마음이 편해. 떠나기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더 이 결혼을 내가 유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중년에 뭐가 많으냐면 이혼율이 높아요. 중년에 이혼율이 높아요. 되게 우리 결혼해서 이혼율이 어떻게 되느냐면 결혼 초기에 쭉 몇 년 있다가 이혼율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요. 요때가 이제 결혼한 지 한 3년에서 5년. 여기 이제 이 3년에서 5년 동안 이제 이혼율이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이혼율이 떨어졌다가 요때가 언제예요? 중년이 되면 다시 이제 이혼율이 올라가요.
그 이혼율이 중년에 왜 올라가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굉장히 제가 갑자기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중년에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당연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중년에 이혼했다는 분들이 많아져요. 한번 자세히 주위를 돌려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그게 잘한다 못한다 지금 그런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시기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그 심리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이유를 알아야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중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그 심리적인 이해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사실은 교회에서도 이분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고민을 터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 현재의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이 잘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이 강구해낼 수 있잖아요, 방법을.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결과만 우리에게 통보가 온단 말이죠. 나 이혼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혼했어. 이런 식으로 통보가 올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나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게끔 우리가 예방을 하려고 하면 어때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중년에 이 통계적으로 보면 이혼율이 올라가는데 그 중년에 이혼율이 왜 올라가는가 하는 거는 바로 앞으로 내가 이러한 결혼 생활을 또는 이 배우자하고 지속할 것인가, 그리고 변화가 만약에 어렵다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이걸 끊고 다른 어떤 더 이상 내가 이 그 늦기 전에 한번 내 삶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조급함, 이런 절박함이 이 중년에는 생기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일이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직장을 가지고 잘 이제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직장 그만뒀어. 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옆 주위에서 이제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당연히 뭐가 높아지죠? 이직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혼율과 이직률이 중년에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 내가 이 일이 과연 나한테 맞는 일인지,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한 그러한 그 관심을 가질 겨를도 없이 때가 되면 내가 빨리 취업을 해야 되고 내가 그 경제적인 걸 책임을 져야 되게 되면 그 일이 나한테 바람직하냐 아니냐, 내가 그걸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 따지기보다는 일단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제 사람들 만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너 취업했냐 안 했냐, 이거 제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했냐 안 했냐가 사람들한테 일단 제일 관심이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네가 하는 일이 너한테 적성에 맞니?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을 만나면 뭐 결혼했냐? 되게 그냥 일반적으로 결혼했냐? 뭐 자녀를 뭐 잘 크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 너 결혼 생활이 적성에 맞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 적성에 맞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도 그건 다 그냥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가 생기면 또 모든 걸 해서 또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그거 내가 적성에 맞아서 한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건 내가 과연 이 일을 더 해야 되나?
이게 내가 지금 한 번밖에 나는 못 사는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별로 나한테 맞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일을 계속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을 끝내도 되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지금 이 일이 나한테 적성에도 맞고 나는 하는 게 참 재밌다. 단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일 자체가 참 재밌어. 근데 거기서 돈까지 주니 난 진짜 좋아.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아니다. 이거는 내가 진짜 재밌고 좋고 앞으로 내가 계속 이 일을 더 하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이 들어서 내가 오라는 데가 없을 때 이미 되게 되면 늦죠. 지금이라도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어떤 기력이 남아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럴 때에 내가 내 일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가 당연히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가 되면 그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게 이미 이제 결정이 됐어요. 40대 후반 정도 되면 내가 더 이상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단 말이죠. 자, 예를 들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통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그 대기업에 입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럼 대기업에 입사를 해봐야 요즘에 대기업에 입사하는 사람들이 일단 꿈꾸는 게 이제 그 임원이 되는 거잖아요. 임원이 이제 뭐 직장 생활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임원이 되는 사람들의 나이가 거의 50세. 요즘에는 50세 전에 이미 임원이 되는 사람들도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40대 후반이면 그리고 내가 이미 50이 넘었어. 그럼 나는 이제 내가 이 조직에서 어디까지 내가 승진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거의 이미 다 결정되잖아요. 대개의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받게 되나요? 임원이 못 된다는 결정을 받겠죠. 임원이 되는 게 같은 입사한 사람 중에 1%도 안 된대요. 그러면 같이 입사한 사람 중에 99%는 임원이 못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99%의 사람들은 뭔가 다른 어떤 이거를 지금 내가 찾아야 되는 이런 그 심리적인 이러한 그 압박을 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게 뭘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일을 그렇게 정말 좋아하는 일이었나? 하는 이런 것들이 다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청소년기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 청소년기의 과제는 나는 누구고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이 소위 얘기하는 정체성을 이거를 확립하는 시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내가 방황을 하죠. 방황을 하는 건 고민을 하는 건데 뭘 할 건가, 내가 뭘 잘하는 건가에 대해서 이렇게 방황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는 맞는다 하고 결정을 했다면 중년에 이 일은 나하고는 안 맞는 일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 그때 방황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이때 이미 나한테 맞는 거를 택했으니까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을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고민도 안 하고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너한테는 이게 맞을 것 같으니까 이게 해라. 뭐 예를 들면 너희 아버지가 이런 일 했으니까 너도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런 걸 하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했다든가 또는 그 일이 무슨 취업이 되면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 좋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조건이나 외부에서 그거를 나한테 하라고 해서 내가 했던 사람은 중년이 되면은 방황할 확률이 어떻게 돼요? 훨씬 높아지죠. 훨씬 높아지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반은 이 농담 삼아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한평생 방황할 이러한 양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응? 말썽 총량의 법칙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청소년 때 말썽을 많이 부리고 이거를 확실하게 내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되면 중년에 방황할 확률이 훨씬 줄어들죠. 그런데 이걸 내가 안 했어.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착한 애야. 모범생이야. 그러면 되게 모범생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부모 말 잘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라는 거 했어 그냥. 부모가 그냥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열심히 연애하고 박 터지게 싸우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옆에 그냥 부모님이 이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해라 그럴 때 그냥 했어. 그럼 살아보니까는 이게 영 아니야. 부모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좋은 사람이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때 와가지고 중년에 심각하게 이런 생각을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청소년기 때 방황할 때는 충분히 방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중년이 돼서 방황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힘들어.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잘 다니시던 분이 와가지고 나 회사 그만뒀어.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집안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난 이제 당신하고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이 집안이 굉장히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각각 시기에 청소년 때는 방황할 시기니까 부모 밑에서 마음 놓고 방황하게 놔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형성을 한 다음에 그 일을 해나가면 이 평가를 받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지금 나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 맞아. 그러면 계속 더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 이러한 큰 이 방황의 시기를 중년에 이걸 이제 맞게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직을 하는 게 나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직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앞으로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 노년기 이게 굉장히 길어져요. 노년기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대개 이제 첫 번째 청년기에 했던 첫 번째 일을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바뀌어야 돼요.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첫 번째 경력, 두 번째 경력, 뭐 세 번째 경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에 했던 이 첫 번째 경력은 그걸 끝내고 다른 일을 안 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절은 다 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옛날에는 회사라고 해도 이게 평생 직장 뭐 이제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시작을 할 때 한 번 들어가면 그게 앞으로 네가 평생을 해야 될 일이니까 네가 평생 네가 충성을 내야 되는 조직이니까 어떤 이 회사를 갈 거냐 어떤 일을 할 거냐 하는 거를 심사숙고해라. 요새는 이렇게 이제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때는. 근데 요즘에는 한 번 내가 들어간 직장에 그게 마지막 직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거는 첫 번째 직장은 단지 두 번째 경력을 가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고 두 번째 경력은 세 번째 경력을 가지게 되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들의 삶이 21세기에 와서는 다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하는데 우리가 맞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이것이 굉장히 그 나쁜 거다, 부정적인 거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든 간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직장을 그렇게 두 번, 세 번 바꾼다고 그런 거지 결혼을 두 번, 세 번 앞으로 꼭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이 직장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혼이라는 게요.
상대를 바꾸는 이혼을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예를 들면 부부 간의 관계는 두 번 내지 세 번씩 관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그 발달이라고 하는 게 너무 우리는 자꾸 몸을 중심으로 발달을 생각을 하면 청년이 우리 인생의 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청년기가 지나면 굉장히 쓸쓸한 내가 보내지도 않고 떠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루하루 이제 사라져가는 이러한 쓸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부부 간의 관계도 젊었을 때는 몸을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 그러나 중년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몸을 위주로 하는 사랑보다는 마음을 위주로 하는 사랑으로 관계가 바뀌죠. 그 다음에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년이 되면 이제는 그 영성이 강해지는 관계로 이게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대상을 꼭 바꾼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대상이라도 그 대상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영역은 계속 변해가야지만 그 결혼 관계가 지속적으로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이가 70, 80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신혼 때 20대, 30대처럼 몸으로 하는 사랑을 자꾸 요구한다면 힘들겠죠. 뭐 더 이상 자세하게 얘기 안 하셔도 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물론 20대, 30대 또 자꾸 무슨 70대, 80대처럼 이 영적인 생활만 자꾸 하자고 그러고 몸을 너무 무시해도 이거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직이나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바꾼다라고 하는 게 어떤 상대를 바꾸거나 직장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관계의 양상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직은 이제 직장을 주로 바꾸는 게 되는 거니까 대개 이제 나와서 이분들이 하신다는 게 이제 이제 나도 내 일을 해보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앞으로는 뭐 원하거나 원하지 않든 간에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직장이 기껏 있어 봐야 우리가 50세까지는 이제 거의 마지막이 이제 그 직장에서는 마지막이면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90세까지 산다 그러면 40년을 뭐를 할 건가 하는 걸 또 정하지 않으면 그 40년이 너무나 긴 시간이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준비를 하시고 이직을 하셔야지. 그냥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쫓겨나듯이 등 떠밀리듯이 이걸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경력을 가질 때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당연히 가지게 되는데 미리미리 현직에 있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경력은 첫 번째 경력에 있을 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경력은 두 번째 경력을 갖고 있으실 때 준비를 하셔야지만 이게 굉장히 변화가 크게 혼란스럽지 않게 이게 변해갈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지금 중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년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시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지금 가지고 오는 시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현재 중년에 있으신 분 또는 앞으로 곧 중년을 맞이하실 분들은 내가 중년이 되는 것을 심리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맞닥뜨려야 돼요. 그리고 이 현재가 끝나면 나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를 잘하시면 잘하실수록 그 이후에 많이 남아있는 우리들의 삶도 계속해서 즐거울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중년은 평가를 받는 시기, 그리고 아주 잘 평가를 정확하게 내려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